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국 캔넬 클럽에 우리나라 진돗개가 정식 등록되기까지 한 기업인의 10년간의 눈물겨운 투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그냥 기업인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장대한 서사시이자 국가 이미지를 바꾼 숨겨진 영웅 이야기입니다. 1969년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이건희 회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세계견종협회에서 진돗개가 한국 토종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산지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건희 회장의 마음에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장 진도로 간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건희 회장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가며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려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진돗개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180도 바뀔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1969년 어느 날 이건희 회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견종협회에서 진돗개는 잡종견이고 한국 토종개도 아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진돗개는 이미 한국에서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견종협회에서는 확실한 순종이 없다는 이유로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뒤처져 있었고 문화적 영향력은 거의 전무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토종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애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건희 회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곧바로 진도에 가서 사흘을 머물며 장터에도 가고, 순종이 있다는 이 집 저 집을 찾아 30마리를 사왔다고 그는 후에 회고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돗개 30마리를 사들인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품을 팔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고른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험난한 여정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진돗개 순종을 얻기 위해 진도에서 들여온 30마리를 150마리로 늘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육사와 종일 연구하고 외국 전문가를 수소문해 연구한 결과 진돗개를 사들인 지 10년 만에 마침내 순종 한 쌍을 얻었습니다. 10년. 길고 긴 10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겪었을 시행착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해서 사육사와 하루 종일 같이 연구하고 외국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조언을 받아가며 순종을 만들어내려고 애썼다며, 처음 들여온 30마리가 150마리로 늘어날 때쯤 순종 한 쌍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진돗개들을 돌보고 외국 전문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혈통을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한국의 최고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아시나요? 10여 년의 노력 끝에 순종 한 쌍을 만들어냈고 진돗개 300마리를 키우며 순종률을 80%까지 올렸습니다. 300마리. 상상이 되시나요? 한남동 자택에서 이렇게 많은 진돗개들을 키우면서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이건희 회장.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88년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9년 영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뜻밖의 외교적 봉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이 대대적인 반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개를 먹는 나라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을 수 없다며 일간지 더 타임스의 애견인이라면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는 광고까지 게재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런던 주재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크게 놀라 아이포를 직접 방문해서 무슨 수를 쓰든 가두 시위만은 막아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식경국이란 이미지부터 벗어야겠구나. 이 선대 회장은 이런 인식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국제동물복지기금 임원진을 서울로 초청해 애완견 연구센터와 안내견학교 신축, 현장 등을 견학시키며 부정적 인식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의 천재성입니다. 단순히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한국에도 훌륭한 애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영국 캔넬 클럽은 1873년 설립되어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세계 최초로 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세계 최고 권위의 개 등록기관 가운데 하나로 등록이 까다롭기로 유명해 불독과 그레이하운드, 세퍼드와 도베르만, 아키다 등 세계적인 명견 196종만이 등록돼 있습니다. 196종. 전 세계계 품종 중에서 오직 196종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 애견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식견 문화에 대한 혐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그 카펜터 여사도 진돗개 위탁 사육을 허락하면서 영국 동호인들이 비난할 것이 두려웠다는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영국 캔넬 클럽에 진돗개를 등록하기 위해 2002년 캔넬 클럽 신규 품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매그 카펜터 여사를 섭외해 위탁 사육자로 선정하고 수컷 1마리와 암컷 5마리를 영국으로 보내는 등 공을 들인 끝에 2005년 5월에 영국 캔넬 클럽의 순종 혈통공인을 받았습니다. 매그 카펜터 여사. 이분이 바로 진돗개 세계화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세계 무대에 나설 최초의 진돗개는 진도군의 진돗개 시험 연구소에서 키운 4살짜리 수컷 장군으로 결정됐습니다. 8월에 장군을 영국으로 수송하고 12월에 그와 짝지을 암컷 5마리를 추가로 반출했습니다. 장군이라는 이름. 정말 적절하지 않나요? 마치 한국을 대표해서 영국 땅에서 싸울 전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크로프츠 쇼에서 장군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8개월 후 장군의 2세 6마리가 영국에서 태어났고 2004년에 맥 카펜터 씨가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2005년 크로프츠 쇼에는 장군과 그의 딸 솔로가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에서 온 장군이 영국 땅에서 새끼를 낳고 그 딸 솔로와 함께 나란히 전시되는 모습? 마치 한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우정을 나누는 것 같지 않나요?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애견협회인 영국 견종협회, 캐널 클럽에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등 콧대 높던 캐널 클럽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진돗개지 품종 및 혈통 보호가 잘 돼 있는 견종으로 평가했습니다. 36년, 196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무려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진돗개의 세계화에 정열을 쏟았지만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캐널 클럽의 공인이 끝난 지난 5월부로 모든 진돗개 관련 사업을 진도군에 이관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아마도 이건희 회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명예나 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진돗개 자체가 인정받는 것, 한국이 인정받는 것을 원했던 거죠. 1979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견종 종합 전시대회에 진돗개 암수 한 쌍을 직접 가져가서 선보였고 이를 계기로 진돗개는 1982년 세계 견종협회에 원산지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1982년. 이미 그때부터 진돗개가 한국 원산지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대 회장은 1975년 한국의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진돗개 경연대회도 열었습니다. 1975년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에 취임하고 진돗개 경연대회를 열어 당시 파격적으로 대형 냉장고를 1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형 냉장고.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상금이었을 거예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1993년부터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세계적인 애견대회인 크러프츠, 도그쇼를 후원하는 등 애견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2013년 이 대회에서 진돗개 채스니가 처음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20년간의 후원. 1993년부터 꾸준히 크러프츠 도그쇼를 후원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온 거예요. 이 회장은 자전적 에세이계를 기르는 마음에서 625전쟁이 끝났을 무렵 부친의 손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혼자 있다 보니 개가 좋은 친구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어린 이건희가 개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훗날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은 1992년 경기 용인시에 애완견 견사를 마련하고 1995년에는 에버랜드 내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 세계 애견대회에 진돗개를 출품했고 2005년 국제인명구조견협회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열었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접근했던 거예요. 애견 문화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거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노력들이 또 다른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영국의 애견 동호회는 인터넷에 한국의 개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시키겠다는 사발통문을 돌리며 방해 공작에 나섰지만 결국 삼성의 집요한 노력으로 리트리버, 스페니얼, 셰퍼드를 비롯한 훈련견이 영국에서 수입됐습니다. 그 개들을 일기생으로 삼아 1992년 삼성안내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삼성안내견학교. 진돗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사업으로 이어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네요. 이 같은 노력이 더해져 영국 동물보호협회의 시위는 취소됐고 그 이후 항의도 잠잠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1993년부터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세계적인 애견대회인 크러프츠, 도그쇼를 후원하는 등 한국의 애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완전한 반전. 처음에는 반한 시위를 벌이던 영국이 나중에는 한국의 애견 문화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 아닐까요? 같은 해 7월에는 국제애견연맹에서도 진돗개를 공인 견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진돗개의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자 이건희 회장은 진돗개 관련 사업을 에버랜드에서 진도군으로 모두 이양하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완벽한 마무리.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자 깔끔하게 손을 뗀 이건희 회장.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국 캔넬 클럽에 우리나라 진돗개가 정식 등록되기까지 한 기업인의 10년간의 눈물겨운 투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그냥 기업인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장대한 서사시이자 국가 이미지를 바꾼 숨겨진 영웅 이야기입니다. 1969년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이건희 회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세계견종협회에서 진돗개가 한국 토종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산지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건희 회장의 마음에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장 진도로 간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건희 회장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가며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려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진돗개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180도 바뀔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1969년 어느 날, 이건희 회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견종협회에서 진돗개는 잡종견이고 한국 토종개도 아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진돗개는 이미 한국에서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견종협회에서는 확실한 순종이 없다는 이유로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뒤처져 있었고 문화적 영향력은 거의 전무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토종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애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건희 회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곧바로 진도에 가서 사흘을 머물며 장터에도 가고 순종이 있다는 이 집 저 집을 찾아 30마리를 사왔다고 그는 후에 회고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돗개 30마리를 사들인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품을 팔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고른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험난한 여정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진돗개 순종을 얻기 위해 진도에서 들여온 30마리를 150마리로 늘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육사와 종일 연구하고 외국 전문가를 수소문해 연구한 결과 진돗개를 사들인 지 10년 만에 마침내 순종 한 쌍을 얻었습니다. 10년. 길고 긴 10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겪었을 시행착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 사육사와 하루 종일 같이 연구하고 외국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조언을 받아가며 순종을 만들어내려고 애썼다며 처음 들여온 30마리가 150마리로 늘어날 때쯤 순종 한 쌍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진돗개들을 돌보고 외국 전문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혈통을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한국의 최고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아시나요? 10여 년의 노력 끝에 순종 한 쌍을 만들어냈고 진돗개 300마리를 키우며 순종률을 80%까지 올렸습니다. 300마리. 상상이 되시나요? 한남동 자택에서 이렇게 많은 진돗개들을 키우면서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이건희 회장.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88년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9년 영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뜻밖의 외교적 봉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이 대대적인 반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개를 먹는 나라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을 수 없다며 일간지 더 타임스의 애견인이라면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는 광고까지 게재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런던 주재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크게 놀라 아이포를 직접 방문해서 무슨 수를 쓰든 가두 시위만은 막아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식경국이란 이미지부터 벗어야겠구나. 이 선대 회장은 이런 인식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국제동물복지기금 임원진을 서울로 초청해 애완견 연구센터와 안내견학교 신축, 현장 등을 견학시키며 부정적 인식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의 천재성입니다. 단순히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한국에도 훌륭한 애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영국 캔넬 클럽은 1873년 설립되어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세계 최초로 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세계 최고 권위의 개 등록기관 가운데 하나로 등록이 까다롭기로 유명해 불독과 그레이하운드, 세퍼드와 도베르만, 아키다 등 세계적인 명견 196종만이 등록돼 있습니다. 196종. 전 세계계 품종 중에서 오직 196종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 애견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식견 문화에 대한 혐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그 카펜터 여사도 진돗개 위탁 사육을 허락하면서 영국 동호인들이 비난할 것이 두려웠다는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영국 캔넬 클럽에 진돗개를 등록하기 위해 2002년 캔넬 클럽 신규 품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매그 카펜터 여사를 섭외해 위탁 사육자로 선정하고 수컷 1마리와 암컷 5마리를 영국으로 보내는 등 공을 들인 끝에 2005년 5월에 영국 캔넬 클럽의 순종 혈통공인을 받았습니다. 매그 카펜터 여사. 이분이 바로 진돗개 세계화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세계 무대에 나설 최초의 진돗개는 진도군의 진돗개 시험 연구소에서 키운 4살짜리 수컷 장군으로 결정됐습니다. 8월에 장군을 영국으로 수송하고 12월에 그와 짝지을 암컷 5마리를 추가로 반출했습니다. 장군이라는 이름, 정말 적절하지 않나요? 마치 한국을 대표해서 영국 땅에서 싸울 전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크로프츠 쇼에서 장군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8개월 후 장군의 2세 6마리가 영국에서 태어났고 2004년에 맥 카펜터 씨가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2005년 크로프츠 쇼에는 장군과 그의 딸 솔로가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에서 온 장군이 영국 땅에서 새끼를 낳고 그 딸 솔로와 함께 나란히 전시되는 모습? 마치 한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우정을 나누는 것 같지 않나요?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애견협회인 영국 견종협회, 캐널 클럽에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등 콧대 높던 캐널 클럽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진돗개집 품종 및 혈통 보호가 잘 돼 있는 견종으로 평가했습니다. 36년, 196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무려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진돗개의 세계화에 정열을 쏟았지만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캐널 클럽의 공인이 끝난 지난 5월부로 모든 진돗개 관련 사업을 진도군에 이관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아마도 이건희 회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명예나 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진돗개 자체가 인정받는 것, 한국이 인정받는 것을 원했던 거죠. 1979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견종 종합 전시대회에 진돗개 암수 한 쌍을 직접 가져가서 선보였고, 이를 계기로 진돗개는 1982년 세계 견종협회에 원산지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1982년. 이미 그때부터 진돗개가 한국 원산지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대 회장은 1975년 한국의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진돗개 경연대회도 열었습니다. 1975년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에 취임하고 진돗개 경연대회를 열어 당시 파격적으로 대형 냉장고를 1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형 냉장고.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상금이었을 거예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1993년부터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세계적인 애견 대회인 크로프츠, 도그쇼를 후원하는 등 애견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2013년 이 대회에서 진돗개 채슨이가 처음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20년간의 후원. 1993년부터 꾸준히 크로프츠 도그쇼를 후원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온 거예요. 이 회장은 자전적 에세이계를 기르는 마음에서 625전쟁이 끝났을 무렵 부친의 손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혼자 있다 보니 개가 좋은 친구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진돗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사업으로 이어진 거예요. 어린 시절의 외로움.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어린 이건희가 개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훗날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은 1992년 경기 용인시에 애완견 견사를 마련하고 1995년에는 에버랜드 내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 세계 애견 대회에 진돗개를 출품했고 2005년 국제인명구조견협회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열었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접근했던 거예요. 애견 문화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거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노력들이 또 다른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영국의 애견 동호회는 인터넷에 한국의 개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시키겠다는 사발통문을 돌리며 방해 공작에 나섰지만 결국 삼성의 집요한 노력으로 리트리버, 스페니얼, 셰퍼드를 비롯한 훈련견이 영국에서 수입됐습니다. 그 개들을 일기생으로 삼아 1992년 삼성안내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삼성안내견학교.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네요. 이 같은 노력이 더해져 영국 동물보호협회의 시위는 취소됐고 그 이후 항의도 잠잠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1993년부터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세계적인 애견대회인 크로프츠 도그쇼를 후원하는 등 한국의 애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완전한 반전. 처음에는 반한 시위를 벌이던 영국이 나중에는 한국의 애견 문화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 아닐까요? 같은 해 7월에는 국제애견연맹에서도 진돗개를 공인 견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진돗개의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자 이건희 회장은 진돗개 관련 사업을 에버랜드에서 진도군으로 모두 이양하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완벽한 마무리.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자 깔끔하게 손을 뗀 이건희 회장.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국내 애견 문화 개선을 위한 이 회장의 고민도 깊었습니다. 1975년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아 진돗개 경연대회를 연 게 대표적입니다. 진돗개의 우수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에서야 재평가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공로. 당시에는 왜 기업인이 개에게 그렇게 신경 쓰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보니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건희 회장의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장기적인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보통 사람이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법한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행동의 힘입니다. 말로만 한국이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진돗개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말이죠. 셋째, 겸손한 자세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지금 한국은 K-POP,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의 숨겨진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돗개 하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3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이건희 회장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내 애견, 문화 개선을 위한 이 회장의 고민도 깊었습니다. 1975년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아 진돗개 경연대회를 연 게 대표적입니다. 진돗개의 우수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에서야 재평가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공로. 당시에는 왜 기업인이 개에게 그렇게 신경 쓰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보니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건희 회장의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장기적인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보통 사람이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법한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행동의 힘입니다. 말로만 한국이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진돗개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말이죠. 셋째, 겸손한 자세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지금 한국은 K-POP,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의 숨겨진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돗개 하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3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이건희 회장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